업그레이드 시대는 후천 시대를 지향함으로써 그 유리알처럼 투명해지는 시대, 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대이기에 그 개벽 시대니 미륵 시대니 휴거 시대니 기타 등등등의 그 수식어가 붙는데, 그 정확히 그 업그레이드 시대와 또 그 666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왜 666의 시대인가?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에서는 666에 새겨져 있는 베리칩을 몸에 박지 말라고 하고, 또 몸에 새겨 놓으면 재앙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는 육생의 일환으로서 보는 결과물이고 인생의 이안으로서 보는 그 666의 깊은 뜻은 업그레이드 시대를 지향하고 그 속에 그렇게 숨어져 있지. 이 인육을 건사시키기에 필요한 건 육생량이고, 또 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그 인육을 건사시켰다면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그 정신량을 필요로 하는데, 그 정신량을 외면하고 그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나가면 이 업그레이드 시대부터는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그 이 안에 인생 안에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 666. 그러니까 육생의 육권사를 위한 육생량만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면 쏠림 현상으로 지금 그 오늘날에 벌어지고 있는 천재지변이라던가 역병이라던가, 또 천재지변과 역병이 지나면 또 그 전쟁과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왜 666의 시대인 것일까? 업그레이드 시대란 육생량의 정신량을 부과시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 시대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하여 따르는 그 모든 재반 사항은 표적이라 하니, 천재지변도 표적이요 인재도 표적이요 전쟁도 표적이니, 왜 하나 되지 못할 때마다 겪어야 하는 이 고통스러움,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혀 살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하지. 육생의 문명의 물질은 지금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만 가고 있는데,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정신질량은 그 아주 낮기 때문에 갈수록 인간의 삶은 삭막해져 가고 있는 거야. 왜 삭막해질까? 그리고 이 삭막해진다는 이 자체는 그 내 앞의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수 있는 정신량 부재로 일어나는 것이지, 신이 미워해서 내리는 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가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지 못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진 걸 신이 내리는 벌로 인식해 갖고 신에 빈다고 해결해 준다면, 신이 얘들아 니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텐데 그래도 이러한 사람을 살아갈 것이냐고 그 깨우침을 주기 위해 내리는 표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왜 건불심년일까? 타고난 육생량의 의지에 의지한 나의 권세는, 나의 경제는 10년 넘어가면 많이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 그 주어진 육생량에 만들어 나가는 정신량을 부과시켜 나간다면 권불 10년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야. 또 부불 3대는 그 666 시대를 대변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시대는 또 3대 계승의 시대이기도 해. 666과 3대 계승의 그 상관관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인간이 태어났으면 육을 건사시켜야 하고, 육을 건사시켰으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질량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내 육건사 안위를 위한 육생량만을 추구하고 육생량만을 부과시켜 나가다 보니 쏠림이 심화된 이 사회에는 문명은 발전했으나 삶의 질은 한 뜸도 나아진 게 없어. 테러와 공포와 마약과 폭력이 난무한, 그리하여 정의라는 질서는 무너졌지. 왜 정의 질서가 무너졌나? 육생량에 안주하여 살아가면 정의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은 바르다는 거고, 바르다는 것은 이롭다는 것이며, 이롭다는 것은 내 행위가 덕됨으로 비롯된다는 것이지, 덕된다는 것은 너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질량이고, 너를 이롭게 할 때만이 또 내가 이루어지는 법이므로 그 선순환법에 적용이 되며, 또 선순환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치우친 사행의 결과로 모든 일들은 그르게 펼쳐져 가고, 또 착한 선행의 결과로 모든 일들은 다르게 펼쳐지는 거지. 음양이 화합하는 것은 활동유체와 은용유체로 나누는 것이고, 양은 그 아쉬운 육생량의 질량을 추구하는 거고, 음은 이러한 정신량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의 기운은 이로운 운용유체요, 양의 기운은 아쉬운 활동유체다. 그러니까 육생량은 아쉬울 수밖에 없어. 육관사시키는 육생량은 언제나 아쉬워. 그 아쉬웠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채워도 채울 수 없다는 소리를 숱하게 해. 그 소리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 아쉬움의 육생량을 육생 안건에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무엇도 이룰 수 있는 게 없어. 어떤 이들은 자기 육생의 기본급 사주의 자리에 올라서 놓은 것을 가지고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이루었으면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데 무너진다는 얘기야. 건물 10년이라고 했잖아. 왜 무너질까? 성공하기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으면, 성공했으면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너를 위해 살아가는 그 행위의 차원을 깨우치지 못하고 육생량의 정신량을 믹서시켜 나가지 못한 결과로 받는 게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만들어졌고, 우리는 실패했다, 망했다라는 표적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뭐가 다를까? 이때는 6의 6을 배가시켜 나가는 36년이지. 3대가 108년이고, 왜 108번뇌인가? 108년 이상을 살 수 없는가? 108번뇌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면 육생살이 인간의 삶은 후회만 있을 뿐이고, 망상만 있을 뿐이고, 허상만 있을 뿐이고, 채우지 못한 욕심이 잔대에 내 욕구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집착만 있을 뿐이라서 그 무엇도 이룰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지. 왜 불불삼대인가? 왜 꼭 3대에서 무너져야 하는가? 일대는 육생량을
육생량을 개척하는 세대라고 한다면 2대는 정신량을 창출하는 세대이고 3대는 육생량과 정신량이 뒤받쳐진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찾아오는 만인에게 이로운 삶을 살아갈 때 3대의 삶은 비신하게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1대의 그 질량은 개척적인 질량으로서 육생량 개척을 하기 위한 소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36년 동안 2대는 그 1대에게 물려받은 육생량에다가 2대가 그 창출해 놓은 정신량을 부과시켜 36년 동안, 그래서 이 육생량과 정신량이 부과된 질량을 3대에게 물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2대는 정신량 창출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 3대는 개척을 위해, 육생량 개척을 위해 태어난 세대도 아니고 정신량 창출을 위해 태어난 세대도 아니야. 오직 물려주는 대로, 물려받는 대로 살아가는 그 세대이기 때문에 육생량에 정신량이 부과됐다면 누구와 함께, 누구라도 함께 공유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3대에서 무너질 리는 없어. 이 3대는 선순환의 그 공급을 원활히 이루어 살아가. 왜? 1대는 개척이요 2대는 창출이며 개척과 창출을 했으면 3대는 안정을 취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한 기운을 타고났지.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대는 3대 계승의 시대다. 이 뿌리 반도는 정확히 3대 계승의 막바지 3세대에 지금 그 막바지 스타트를 끊고 있는데, 문제는 3대에게 그 물려준 질량이 육생량밖에 없고 정신량의 부재로 인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야. 만약 여기에 그 정신량이 부과됐다면 탄탄대로를 걸을 텐데, 그리고 문제는 이 3세대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아는 것 이외의 개척이나 창출을 할 수 없다라는 게 큰 문제지. 그래 3세대에 들어 공무원을 선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특히 우리 그 뿌리에서 살아가는 이 뿌리 민족의 일대는 일제 강점기 세대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뿌리의 기운이 언제 바뀌기 시작했냐면 일제 강점기를 통해 동족상종 6.25를 그 말미암아 그 컴퓨터가 보편화되는 업그레이드 시대 전후까지지.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대 전후, 거기가 그 3세대를 위한 2세대가 그 정신량을 마련을 해서 그 3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2세대가 육생안위에 놀아나는 바람에 정신량을 육생안위에서 찾아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바람에 그게 힘들어진 것이지. 그래서 어려워진 것이고, 그 육생 문명의 발전을 일으켰으나 정신량이 없어 오늘날 세계 정세 질서, 특히 동북아 삼국의 그 격동하는 이 흐름, 그리고 동북아 삼국의 주변으로 주어지는 그 천재지변은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무슨 표적인가? 이 인간 세상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 암흑우주 천기가 밝은 우주 지기를 감싸고, 또 밝은 우주 지기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보호를 하고 있어. 또 인간 세상에는 그 삼라만상 이승이 자리하고 유형의 세계, 또
삼천대천세계 무형의 저승이 자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승은 음의 기운이요, 이승은 양의 기운이다. 그러니까 저승의 기운이, 음의 기운이 양의 기운을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승은 저승의 질서가 투영되어 운영되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승의 또 이 공격이 저승에 반영함에 따라 우리는 그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간다는 얘기지. 왜 이승과 저승을 오고 가느냐. 이 지기의 만물은 없는 것에서 빚어졌고, 또 삼라만상은 대폭발의 잔존물이라 무지 탁해져 있어. 그러니까 또 이 삼라만상, 이 3차원, 이 지기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기는 본래 탁해져 갖고 탁한 기운을 밝히기 위해 이 삼라만상으로 왔기 때문에 그 탁한 지기가 삼라만상 탁한 만물에서 탁한 인육을 빚어내 갖고 탁한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사람으로 승화되지 못한 인간이 맑을 수 있겠으며, 또 탁한 인기가 탁한 인육을 쓰고 탁한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분별이 밝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네? 그 분별은 너를 위할 때 쓰이는 차원이지 나를 위할 때 쓰이는 차원이 아니야. 본능적인 것은 내 유권사 안위를 위해 내 본능으로 쓰이는 거고, 이 분별이란 너와 나의 차원을 하나 되어 나가기 위해 쓰이는 분별 차원이지. 그래서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너와 나의 차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본능 넘어 분별, 육생 넘어 인생, 지식 넘어 지혜를 쓰며 이 삼라만상 이 지기를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청기화 시키기 위한 것에 있어. 그래서 청기는 음의 기운 운용 주체요, 지기는 양의 기운 활동 주체라. 또 인간에 있어 지기는 음의 기운 운영 주체요, 인간은 양의 기운 활동 주체라. 또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저승이요, 인기가 인육을 쓰면 이승이라. 저승은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요, 이승은 양의 기운 활동의 주체라. 또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기는 운용의 주체요, 그냥 인기는 운용의 주체, 동물 인육은 활동의 주체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인기가 보이는 인육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이야. 우리는 그 이유를 밝혀낸다고는 하나 보여지는 육생의 일환으로서 밝혀지지, 보이지 않는 인생의 이안으로까지는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육생의 일환으로 밝혀진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증명했다 해갖고 과학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 물질로 밝혀지는 그 과학은 결코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의 실체를 밝혀내기는 힘들어. 아직은 멀었지. 언젠가는 이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이 밝혀질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 삼라만상 치기를, 밝은 우주를 그 암흑우주 청기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드러날 때가 되면 드러나겠다 했는데, 아직은 이 육생의 기술만으로서는 증명하기가 무지 힘들지. 물론 AI라는 걸쭉한 인공지능이 있어. 그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입력시키느냐에 따라 갖고 또 육생 질량의 향방이 달리 나타나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바가 과연 그 화합의 질량을 육생량에서 찾아갖고 육생량이 인간 화합의 질량인 거실량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인공지능이 어떠한 답을 내놓겠어. 육생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 이기적인 차원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의 육생량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어디서 충돌할까? 육생량을 앞에 두면 내가 더 가지려고 충돌하기 마련이야. 서로 뺏으려고. 그러면 서로 뺏으려고 내가 서로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육생량이 있으면 육생안위가 참 편해. 그렇지만 그 육생안위에 안주할 때마다 주어지는 표적의 깊이는 모르지. 부부지간, 부모자식지간, 또 형제지간, 지인지간에 일어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행동들을 우리는 그 재수 없어 얻어 걸리는 것 마냥 표현하고, 또 그 인생은 이런 거니 어쩔 수 없다, 인생을 이겨나가야 한다, 이게 삶이라고 하지만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러한 표적은 여지없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 왜 여지없이 주어질까? 깊이를 생각을 해봐야지.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나를 위해 살아가면 나를 위해 살아가는 만큼 표적은 주어져. 일 안의 표적은 내 앞의 인연과 양양상충을 일으키는 거고, 이 안의 표적은 음운상극을 일으키는 것이며, 그 다음에 좀 더 깊은 표적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워지고 망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그래, 우리나라의 그 뿌리에서의 그 666 시대, 또 3대 계승의 시대, 업그레이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시작된 일제강점기와 동족상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서 태어난 세대는 이란의 육생의 경제를 일으키기 위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참 육의 땀방울로 이루어져서 진짜 육의 뼈골로 그 이란의 그 육생 경제를 이루어 놨어. 또 그 1세대의 소임은 육생 경제를 일으키는 게 있지. 그러니까 육생량을 개척하는 개척 세대로 그 태어났기 때문에 1세대에게 있어서는 개천에서 용도 많이 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으며,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연을 잘 만나 그 인연을 통해 크게 그 뜻을 펼치고 육생의 뜻을 펼치기까지도 했어. 그러니까 주어진 이란의 육생량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만한 주어진 질량이 있어 때가 되어 차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 기계식을 말하는데, 기계식 세대를 말하는데, 이 기계식 세대는 이란의 육생경제를 일으킨 세대를 기계식 세대라 말하고, 그 아날로그 세대의 아버지, 베이비붐 세대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교육열이 그 2세대 아날로그 베이비붐 세대를 가리키기 위한 교육열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 당신들은 굶어도 2세대를 위한 투자는 아낌없었던 세대고, 그 세대의 뼈골로 우리 2세대 아날로그들은 서양 문물을 접하면서 그 육생세계, 육생량을 이루는 세계의 맛을 봤지. 그러니까 육생량을 맛보는 그 세계의 사상도 맛보고, 이념도 맛보고, 철학도 맛보고, 다 맛보며 살아왔고, 또 맛보면서 1세대의 뼈골로 또 2세대는 그 뿌리 민족의 그
유학을 다니기 시작한 시원 세대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몸통 가지를 통해 육생의 세계를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갔었고, 또 그 유학을 통해 사상, 이념, 철학, 또 육생의 그 논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뿌리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그 몸통 가지의 실상을 가리키는 것은 벤치마킹, 그대로 따라 하기 위한 게 있지 않고 육생의 모순을 통해 인생을 위한 정신량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있는데, 하나같이 육관사 육생량이 주는 육생안위에 빠져갖고 전부 헤어나오질 못해갖고 지금 육생살이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66 시대를 제대로 맞이해갖고 666 세대가 주는 그 표적을 지금 인간들은 고스란히 받고 있어. 무엇이 지옥일까? 죽어서 불탕지옥을 간다면 불탕지옥을 갈 것인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얘기 안 되고, 살아서 삶이 어렵다면, 살아서 삶이 힘들다면, 살아서 삶이 괴롭다면, 살아서 그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지옥이, 그 어디가 지옥일까? 그러니까 육을 더해 나갈 때 또 육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지 않고 정신량을 그 업그레이드 시켜 나갔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지 않아. 일대는 정확히 육생량을 위해 개척했지, 36년 동안. 또 이대는 일sem에 그 황홀함에 빠져서 정신질량을 안타깝게도 육생량에서 구하려 들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날 치우침이 심화된 세계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업그레이드 시대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시대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유리알처럼 투명해진다고 하나 상호간의 모순을 변명해대기만 바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는 하나 가불관계나 따져가면서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너 따로 돌아가는 형국에 우리는 그 쏠림으로 인해 갖고 삶의 평균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그 하층은 하층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중층은 중층대로, 상층은 상층대로 제멋대로 살다 가다 보니까 이 동북아 삼국에서 이 뿌리는 대륙 세력, 그 몸통의 눈치나 보고 해양 세력, 가지의 눈치나 보기에 바쁘니 어찌 뿌리가 뿌리인 줄 어찌 알겠으며, 또 두둑은 일본 열도는 뿌리의 보호막으로서 자리함에 따라 그 때만 되면 부둑의 그 뿌리의 신기를 건드려 놓기 일쑤인데, 왜 두둑이 때만 되면 뿌리의 신기를 건드려 놓을까? 왜 툭하면 몸통은 뿌리에 대해 겁박이나 주고, 왜 가지 세력은 총칼을 들고 뿌리를 지켜준다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일까? 그것은 공산과 민주의 사상을 바로 알면 모르는데, 민주도 모순이고 공산도 모순이야. 또 그 공산도 3대의 마지막 세대가 이 뿌리에서 발버둥 치며 지키고 있고, 또 민주도 뿌리에서 3세대가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어.
왜 3대들이 발부둥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2대가 정신량의 질량을 마련해 주질 못해. 도합 3대 108년인데 정확히 108년의 그 시절을 계산을 해보면 남과 북의 그 민주와 그 공산의 모순의 질량이 언제 폭발하고 또 언제 또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인가, 그 계산하면 나올 것이야. 물론 1, 2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정확히 그러한 세상을 돌아가는데, 또 그 민주의 모순과 공산의 모순을 보지 못한데 육생량만으로, 육생질량만으로, 육생의 사상만으로, 육생의 그 철학만으로, 육생살이의 질량만으로 하나가 되어 간다면 뿌리는 다시 분리돼. 왜? 하나 되어가는 정신량 마련은 뿌리가 해야 되는 것이지 몸통이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 3대 계승의 막바지에 걸려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신량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부불 3대다. 1대가 육생의 그 경제를 무너졌으면 2대는 물려준 육생의 경제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그 3대에게 물려주면 3대는 그 탄탄대로 출세가도를 달리는데, 1대가 그 물려준 육생 경제에 2대도 육생 경제를 늘리다 놀아난단 말이야. 육생 경제. 왜? 육생량을 부과시키면 그만한 표적을 받아. 그러니까 더 흥하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쇠하게 3대하게 물려줌으로 인해 갖고 3대는 물려둔 이 육생 경제, 육생량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주지 않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 거야. 반도가 뿌리가 3대 계승에 걸려 있고, 또 남북 자체가 3대 계승에 걸려져 있어.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 된다. 하나. 육생량만으로 하나 된다면 차후에 분리될 것은 뻔한 사실이야. 하나 되는 질량은 정신량이지. 화합의 질량, 이타의 질량, 이기의 질량을 이타로 만드는 그 질량은 정의 질량이고, 너를 위롭게 하는 질량이고,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질량이라는 사실이고, 이 질량을 이 2대 베이비붐 세대 아날로그에서 그 마련하고, 또 아날로그에서 이 삶을 구현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 된다 해도 다시 분리될 것이고 다시 피눈물의 세월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야. 육생량은 주어진 것이요, 정신량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돼. 내가 만들어 나가는 삶의 질량, 2대에게 주어졌고 또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의 차원을 바로 알아야 하는 거고, 그 선순환 행위의 차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롭게 살아가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심도 있게 따져보며, 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불과 3세대 108년의 기간은 불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안정적인, 또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